실제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불륜 사건은 70%가 여성분들의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아내와 불륜녀를 비슷하게 저장을 해둔 거예요. 부인이 갑자기 미용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정말 올인을 해서 차려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서 만난 손님과 바람을 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걸리게 된 계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근데 진짜 황혼이 이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갑자기 외출이 잦아진다, 귀가가 늦어진다, 휴대전화를 잠궈 놓는다, 이런 부분들이 다 불륜의 징후인 경우들이 많고요. 다만 틀린 점이 있다면, 제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배우자한테 미안해서, 불륜을 저지르느라 배우자한테 미안해서 오히려 잘해준다, 이런 거는 선입견과 달리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귀가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숨기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외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공간이 많은 반면에 여자분들은 특히나 육아와 살림에 매달린다면 집으로 공간이 한정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라든지 연락, 이런 거를 꽁꽁 숨기고 내 공간을 사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서는요, 이제 여자분이 의뢰인이셨는데 너무 황당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내와 불륜녀를 비슷하게 저장을 해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면 여긴 여보, 내 사랑이면 내 심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남편이 잘못 보내서 걸렸던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한 달, 두 달째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때는 정말 극도로 모든 것을 조심하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없는데, 딱 한 6개월 정도가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정말 느슨해지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좀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실수를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 소홀해서 들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꼬리가 길면 한 6개월 이상이라고 본다면 들키는 경우가 정말 많죠. 중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50대, 60대 이상을 말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 또는 중3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케어해야 될 부분들이 적어지고 또 여기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선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생활에서의 느슨함, 그다음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불만의 폭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야 될 분들이 더 많이 저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된 말로 돈 없으면 바람도 못 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남자들도 한창 30, 40대 일을 할 때는 시간도 돈도 다 부족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수입도 많아지다 보면은 내가 굳이 대접도 못 받는 가정에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비상금 만들어두자, 여기에 써보자 라고 하면서 골프도 치고 좋은 술집도 가면서 불륜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TV나 유튜브 여러 매체들을 보면 충격적인 불륜 사건의 주인공이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나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껴요. 특히나 제가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고,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남성들 또는 고민하고 있는 아내가 바람 폈어요, 이런 것들을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찾아보시다가 이 남자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실제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 불륜 사건은 한 70%가 여성분들의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대부분 시작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분도 역시 진짜 한 25년, 30년 동안 열심히 세일즈맨으로 일을 하셨는데 부인이 갑자기 미용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속눈썹도 많이 하고 왁싱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샵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말 올인을 해서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만난 손님과 바람을 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걸리게 된 계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년에 부부다 보니까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하더라도 1년에 정말 한두 번 연례 행사처럼 추석, 설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 적었었는데 콘돔을 서랍에서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느냐, 왜 이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솔직하게 내가 이 사람과 바람을 폈다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콘돔을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숙박업소에 대한 뭐 영수증을 걸린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자면 막 예능 프로나 어떤 교양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뭐 탐정을 쓰고 블랙박스를 막 포렌식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게 다 흘리는 경우들이 한 70%에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증거를 찾는 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뭐 누구한테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몰래 비밀번호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정말 많은데요. 어떤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거나 상대방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저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유적지에서는 포탄을 날리지 말라, 아이들과 여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조금 위법적인 행위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아무리 뭐 내가 소송 중이지만 양심이 찔리는데 우리의 아이 엄마, 아이 아빠에게 그렇게까지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안타깝게도 또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할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데요. 벌금형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 통상적으로 같은 범죄를 이런 사건이 아니라 다른 때에 저질렀다면 뭐 벌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양형적인 부분들이 참작이 되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좀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로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혼 전문이자 또 형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된 사건에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제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재혼 가정이 깨지기가 더 쉽고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거의 뭐 20에서 30%는 재혼 가정의 이혼 사건인데요. 가장 큰 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제 재혼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대할 것인지 양육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재혼할 상대방과 자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시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는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아이가 2명 있었고 상대방 쪽에서는 아이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 아이들은 다 커버린 거죠. 근데 남은 아이에 대한 그 정을 놓지 못하고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이혼을 못하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돈무새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돈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몫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황혼 이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에서 제가 항상 5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거든요. 이혼이 가능한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미 황혼 이혼에서는 자녀들 다 성년이 되었으니까 양육비, 양육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이혼에 대해서 두 분 다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30년 동안 바람 안 피우던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뭐 때린다 이런 경우도 없으니 위자료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결국 재산 분할이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살을 맞대고 20년, 30년 이상 살아왔던 배우자의 수입이나 모아놨던 돈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걸 막 빼돌리고 몰래 숨기기에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혼 이혼일수록 우리 뭐 그동안 잘 살았으니까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이것보다는 다시 한번 배신을 당하기 전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들을 찾아보고 기여도를 주장해서 그동안 혼인 기간 동안 내가 노력했던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소설 구절처럼 행복한 집들은 다 모습이 비슷하지만 불행한 집은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혼이라는 것이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다양한 이혼 사유와 갈등을 가지고 결심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면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신중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와의 관계, 생활 패턴의 관계, 가치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적인 요소들을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모순될지 모르겠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바람입니다. 일단 뭐 이혼이라는 게 요즘은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판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게 꼭 한쪽이 엄청 잘못하지 않고 조금 실증 났어도 좀 생각이 달라도 인정을 해주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렇게 사소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기 전에 그런 사소한 갈등들을 미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소통하는 게 이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혼에 대한 그리고 재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절대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말 결심을 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으셔야 하고요. 또 특히나 이혼 사건은 주제가 정말 많고 노하우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편하게 상담할 변호사가 없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고요. 아래 정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